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웃소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어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데서 인사, 기업의 업무가 인사, 영업, 재무, 뭐 이러한 토탈 어떤 관리가 물류 이런 관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중에서 자기 회사의 핵심 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아웃소싱 줄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인사 업무를 아웃소싱 주는 회사도 있고,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 주는 회사도 있고, 재무 업무는 아웃소싱, 재무도 이제 회계 같은 거를 회계 사무소 이런 거에 맡기는 거, 기장대행 이런 것도 아웃소싱의 일부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힘을, 외부의 역량,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할 부분을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류, 자회사, 어떤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서 어떤 물류를 위해서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웃소싱이라고 말 그대로 아웃소싱 전략이란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 중에 혁신 전략부터 운영까지 일체의 해당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기업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활동 중. 그러니까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 뭐 핵심 역량부터 다른 뭐 운영 중에까지 일부를 해당 분야를 어떤 그쪽 분야의 전문 기업에게 일임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부분 회사에서 핵심 역량만 하고 나머지를 아웃소싱 하는 거겠죠. 그게 좋겠죠. 어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핵심 역량은 자기가 하고 나머지 좀 중요하지 않는 일은 아웃소싱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은 과거에 그 기업을 이끌어왔으며 추가 역량 축적 및 전환을 통해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 내부의 공유된 기업 특유 총체적 능력, 기술, 지식 문화를 의미한다. 핵심 역량. 사람도 또 핵심 역량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의 핵심 역량은 뭐냐? 수학을 잘한다. 뭐 이런 거. 뭐 역량. 그래서 네트워크화를 통해 자사의 핵심 역량을 공급업체의 핵심 역량과 상호 연계시켜서 기업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나의 핵심 역량, 상대편의 핵심 역량을 합해서 시너지하는 것처럼 기업도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이제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아웃소싱 준다. 외부에 맡긴다. 외부에 이탁한다. 외부 사람에게 우리의 일정 부분 업무를 맡긴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맡기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부에 맡기는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외부에 이탁 주는 거. 내가 하는 것보다 시간 전략.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에어컨 같은 거, 에어컨 설치를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에게 이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면 시간 낭비, 또 그거를 배워갖고 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가에게 이탁 주면 뭐 5만 원이면 설치비를 준다라는 거죠. 설치비를. 에어컨 설치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걸로 아웃소싱인데, 아웃소싱 하는 거는 비용 절감, 회사를 분산시킨다는 거죠. 회사를 영업하는 회사, 또 물류회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의 모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회사, 물류회사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회사, 그래서 이익 추구 스피노프형, 그다음에 네트워크형, 그다음에 핵심 역량 자체를 아웃소싱은 핵심 역량 자체를 외부에 아웃소싱한다는 거죠. 이런 비용 절감원형은 뭐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아웃소싱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웃소싱 준다. 분사형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스피노프형, 이익 추구형은 어떤 사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능을 외부화하여 수익률을 제고시킨다. 그 다음에 스피노프형은 자사가 보유한 일정 기술, 역량 등을 분사화한다. 좀 일정 부분 분사화해서 비즈니스한다. 네트워크형은 핵심 역량 이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이들 공급업체와 네트워크를 서로 코업한다는 거죠. 코업.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자체를 아웃소싱하거나 아웃소싱의 유형은 이제 단계별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단계는 개별 물류 분야를 물류업을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아웃소싱. 물류를 우리 회사에 택배 보내는 거를 전부 다 어떤 우체국 택배 다 일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물류 분야를 포괄한 아웃소싱. 수배송, 보관, 하역 등의 다른 분야 업무들을 일괄해서 아웃소싱. 그러니까 보관, 창고 업무까지도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보관, 창고 업무까지도. 그렇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로지스틱 체제화를 지향한 아웃소싱. 그 다음에 물류 관리 영역을 확대한 아웃소싱. 물류의 계획, 전략, 라벨에서부터 외부 업체용, 이렇게 아웃소싱. 마지막 단계는 SCM에 대응한 아웃소싱. 어떤 기업의 테두리를 초월해서 SCM 측면에서 효율화하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물류 자회사는 뭐냐? 이제 아웃소싱하고는 좀 달라요. 스피노프 아웃소싱하고 똑같은 거죠. 이 아까 어떤 분사를 하죠. 스피노프형으로 하는 것이 어떤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류 자회사라는 건 뭐냐? 물류 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를 만든다는 거죠. 물류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서 모회사와 같이 출자해서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물류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물류 경비를 외부 노출. 그러니까 물류를 외부에 아웃소싱 주면은 우리의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노무관리상의 잉여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물류 자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자회사만 가지고 또 독립할 수도 있는 거죠.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관리의 특징은 뭐냐면 모회사와 관련 기업의 물류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니까, 별도 회사니까.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거야. 자, 분사했으니까. 그래서 물류활동 전반에 걸친 제약 완화로 철저한 물류활동이 가능해지는, 물류로 전문화되고 그 자기 것만 하다가 또 플러스 예주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물류 기업이 되는 거죠. 물류 인력 양성이 용이하고 물류 자회사로 독립하고 그 자회사가 물류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기네 것만 광고하는 회사였다가 나중에는 외부 광고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광고회사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있는데 삼성기획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삼성 제일기획이 다 삼성 건지는 알지만 삼성기획 그러면 삼성그룹에다 광고 맡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러면서 제일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삼성그룹 광고도 하지만 다른 광고 하듯이 물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물류 자회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네 물류만 하다가 또 물류회사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물류회사의 장점은 뭐냐? 인재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관리 책임이 명확하다. 자회사 경영 정책이 수월해지다. 단점은 모회사와 물류 정책이 자회사 말단까지 미치지 않아. 나무회사가 돼버린 거랑 마찬가지니까.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유기적인 조화가 어려운 거죠. 이미 다른 회사니까. 이런 점은 있죠. 물류 자회사를 관리하는 스텝 부분이 비대화되고 중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이 큰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해.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역량부터 어떤 운영까지 그런 회사의 업무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전문가에게 유림해서 맡기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해요. 기업에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물류 부분부터 하면 물류 아웃소싱이다. 물류 부분을 아웃소싱한다. 첫 단계, 기본적인 단계,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물류 아웃소싱은 개별 기업에서 개별 물류만 택배 정도, 우리 회사의 택배는 뭐 어떤 특별한 한진 택배나, 무슨 출판사에서 출판사를 하는데 모든 그 출판사의 택배는 저하여튼 노젠 택배라고 한다. 그러면 노젠 택배에게 거의 이름을 한다는 거죠. 어떤 회사는 뭐 대한통운 택배 이름을 한다든지. 그래서 개별 물류 분야를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죠. 첫 단계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물류 분야를 포괄하는 아웃소싱. 수배송, 보관, 재고 관리, 하역 등의 다른 분야와 일관해서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뭐 3단계, 4단계 거쳐서 물류 관리 영역을 아웃소싱 한다는 거죠. 물류 관리 영역을. 그래서 물류 계획하고 전략, 아무튼, 물류 자회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 마지막 단계는 SCM. 실질적으로는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건 뭐야? 상품 공급, 제조업체에서 소비자까지 상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SCM을 원활하게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죠. 목적이 혼용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이 된다. 물류 자회사라는 거냐? 물류 비용 절감, 물류 경비 외부 유출 방지, 노무 관리상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회사의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가 물류 자회사, 물류 전문 회사다. 자기네 기업에. 이런 물류 자회사의 특징은 모회사 관련 기업의 물류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물류 활동 전반에 걸친 제약 안으로 철저한 물류 활동이 가능해지고 물류 자회사 입장에서 물류 인력 양성이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